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계시고 문의 요청도 참 많았던 코인이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코인입니다.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9위, 적지 않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상위권 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29위라는 순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요. 가격은 67,000원 정도 구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대해서 확정된 가격이라기보다 좀 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특징으로는 원화가 상당히 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큰 마켓을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의 원화 마켓이 전체 시장 점유율 14%에 이르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제 외국 거래소에서들도 충분한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통 공급량은 62%포인트로 최대 공급량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건 한화가 상승할 때 원화가 관심도가 같이 빌드업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 때 크게 올랐던 이유 그리고 오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간략하게 보자면 차트상으로는 장기적인 추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장기 사이클 상에서는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항을 받게 되고 있는 이런 그림새고요. 하락이 마무리되고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오고 있는 중기 추세를 기점으로 본다면 그 추세 위에 있으며 이 사이에 끼어서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게 되는 횡보 상승의 장애 속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그렇지 않고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된다. 이 초장기 구간에 대해서 재지지를 받게 된다면 큰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되거나 하락되는 경우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기에 앞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겠는데요. 2016년에 일어난 다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오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들어낸 다오 컨트랙트라는 게 있었는데 다오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보안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10%가량이 도난당하면서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발생된 블럭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고유의 이더리움을 유지하겠다라고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이클,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말 그대로 본래의 이더리움이고 하드포크가 되어서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변모하겠다, 보안사고도 책임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이더리움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끄는 현재의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닉스 하드포크 이후로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 프로토콜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POW, 포 방식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도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용이한 POS 방식을 선택한 이더리움 재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클, 이더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쟁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쟁력이 왜 이런 POW 방식에서 나오느냐? 앞으로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굴기가 지원이 되는 이더리움 클래식 쪽의 채산성이나 메리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채굴 기업들이나 채굴자들은 이 GPU나 아식스 채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죠. 이것들을 어느 날 폐기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우 방식의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일정 부분 해시레이트들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예시를 들자면 800THS의 이더리움에서 10%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레이트가 옮겨가더라도 현재의 20 정도 수준인 해시레이트에서 80이 더해져서 100THS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해시레이트가 증가함으로써. 또 두 번째로는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무한정 발행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과는 달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대 2억 1070만여 개의 최대 발행 제한량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살짝 더 발행되거나 덜 발행될 수는 있습니다. 요 정도에 준하는 양이 최대 발행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점은 그것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세 번째 메인 포트폴리오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1위, 그리고 이더리움이 2위, 그리고 세 번째 어음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어음의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은 목표치는 전고점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겠죠. 지난 4월에 이더리움 클래식 토탈 홀딩스 어음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171M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월 11일 기준 데이터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를 들어가 보면 756M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4배 정도 규모가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월 1일보다 가격은 4배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는 크게 늘리고 있지 않다, 유지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의 출시 이후 수익률이 무려 1318%라는 13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찍혀 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려는 투자자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이 갭에 대한 가격 부담은 안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의 수익률 기대치, 이 기대 수익률도 많이 낮추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트위터에서 상당히 유명한 베리 실버트와 관련된 그레이스케일의 수장인 베리 실버트와 관련된 트윗인데요. 베리 실버트의 코인이라 하면 어떤 코인을 의미하냐라고 누가 물어보자 베리 실버트는 이렇게 대답했죠. 비트코인, 이클, 지캐시, 호라이즌, 마나코인, 라이브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한 JP모건 암호화폐 펀드 6종 대공 중에서 그레이스케일 상품 4종이 선정됐는데 무려 3달이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3달이 되지 않은 기사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가 포함이 됐어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적 가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DCG라고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를 6월 달에 5천만 달러 가량을 매입을 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투자 대상으로서의 밸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독특한 현상일 수 있겠네요.
또한 최근엔 NFT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샌드박스라던가 디센트럴랜드 같은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클래식도 최근 들어서 끼어들기를 좀 시도 중인 것도 관측이 되죠. 11월 9일 트윗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펑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의 NFT도 출시가 되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굳이 NFT와 연동해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간의 역사가 있고 이더리움에서 분리가 된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훌륭한 커뮤니티라고 굳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포머하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NFT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또한 이더리움이랑 다르게 발행량을 한정시킨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거기 같기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법정화폐 요런 쪽들과 비교한다면 본인이 환경적이라는 요러한 비교 우위적인 내용이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발 방향은 이더리움의 개발 진척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그니터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 매그니터 업데이트는 특별하게 새로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더리움 베를린 업그레이드의 기능들을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력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이더리움 클래식 입장에서는 그나마 올바른 방향의 패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정도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최근 한 달간의 소스코드가 딱 요 2개밖에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하반기, 상반기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술적인 현실입니다.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를 최대한 잘 끌어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방식이 그나마 이더리움 클래식에게 올바른 업그레이드 방향성이겠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력 부족입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스캠 지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총 스코어는 7.58로 아주 좋은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벨롭먼트가 6.5점으로 많이 불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5점도 이더리움의 개발 정도를 포크해 오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인 개발 정도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없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전통적으로 공격과 보안 이런 쪽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벌써 3번째 51% 공격을 받았다. 7,000개 이상의 블록이 위변조됐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고 이더리움 클래식 계속 공격에 휘청되니까 일본에서는 퇴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본의 코인체크나 이런 쪽에서는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보안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실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가까운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코인의 성격과 그 코인을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말이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 총 정리입니다. 네, 최대 발행량 2억 1천만여 개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의 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포우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GPU, ASIC 채굴기의 해시레이트 이전 가능성이 있다 부분에서 크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서 해시레이트가 넘어올 경우 채굴 기업이나 채굴 세력들이 포머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개발은 지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1% 공격에 취약하다, 단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이라는 컨셉트가 가능하다, 에세트로서의 가능성은 의외로 밸류가 높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 늘리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도를 크게 하고 있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신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단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며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로 가득합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90% 충분히 나오는 시장이고요. 거꾸로 플러스 200%, 플러스 300% 이런 수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코인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가능성과 리스크 모두를 정직하게 바라보실 때 비로소 시장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불안감이 없어지실 겁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블록체인의 혁신성, 기술적 측면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우 방식의 본연의 암호화폐의 본질, 본연의 이더리움을 지향하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 그리고 채굴 시장 생태로 인해서 채굴 기업의 포머 가능성, 이더리움 클래식의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시장 주도 가능성, 이런 점을 봤을 때 투자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더 궁금하신 점, 리뷰 원하시는 코인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코인마켓 코인을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뵙죠.